요즘에 어떠세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무정부 시대라고.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연일 터지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법들을 다 상정을 시키려고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계속 법들이 이상하게 입법 예고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하는 건지, 일선에 있는, 실무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하고 너무 괴리가 생기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얘기 나왔었던 건 그게 나왔었잖아요. 우리 전세권 갱신하는 부분이 무한대로 늘려준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게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하면서 서명운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또 어제는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10년. 그 10년 얘기가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민들 생각을 안 했겠어요. 생각은 했겠지. 했는데 어느 선까지 생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서민들을 위해서 나오는 법이 될 건지, 그게 이제 저는 실무에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얘기하는 거는 보유세를 건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서민들 같은 경우가 공시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유세 그거 몇 푼어치나 더 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임차인의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는 집을 갖고 있을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내가 집을 보유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예전에 올려드렸더니 임차인인 분들이 같아요. 근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임차인으로만 사실 것도 아니신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임대인으로 바뀔 때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게 가능할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뉴스를 조금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이라는 자동갱신 이 부분에 갖고, 이게 임차인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법이 상정이 됐을 때 우리 서민들을 위한 법인 건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진짜 실무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거든요. 나라도 어수선한 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더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보시면서 진행할게요.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2년째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여기는 뉴스워커라는 그 뉴스 기사인 거고요. 언제 나왔냐면 24년도 12월 10날 나온 뉴스예요. 김윤정 기자님이 올려주신 거고, 이 타이틀을 보면 무제한 전세 계약 갱신, 논란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결국 철회가 됐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상정한다고 막 그랬을 때 밑에 반대가 정말 심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너무 많이 했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철회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제한이라는 부분을, 이게 우리가 데미지가 굉장히 컸잖아요. 와, 무제한이래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거를 10년으로 할게, 2 플러스 2가 아니고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5개가 되면 와닿는 데미지는 적단 말이에요. 야, 무제한보다 난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을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무제한이지만 이 무제한이 철회가 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와닿는 데미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뉴스 또 볼게요. 여기는 SBS 뉴스인 거고요. 이게 정혜경 기자님이 25년도 3월 13일 날 올려주신 거예요.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 생활 어려워질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은 2 플러스 2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줄 수 있는 기간인 거잖아요. 근데 2년 살다가 집주인이 나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5번 연장이 될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집이 안 망가지겠냐고.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계속 살고 계시는데 이 임대인이 집 고쳐주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2+2+2+2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면 집이 망가질 거겠죠. 지금보다는 10년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임대인이 누가 주겠어요. 한 번 주면 10년인데 그러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전세라는 물건은 이제는 거의 소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임대차를 주게 될 경우에 이 10년 동안에 이분들한테 올라가는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그게 5%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전세가 소멸이 되면 이 전세라는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더 받으려고 하겠지. 왜냐면 10년에 대한 보상을 내가 요구를 하겠죠. 10년 동안 나는 5%밖에 못 올리니까. 왜 이런 거를 서민들을 왜 몰라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주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내가 서민들을 몰라서, 니네들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상정시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흐름을 보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 거거든요. 임대인들이 있어야지 임차인이 있는 거고, 임차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야지 이게 부동산이 돌아가는 상황인 건데, 그 부분을 왜 자꾸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서민 중에 하나. 저도 임대인이면서도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10년은 좀 너무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연합뉴스예요. 연합뉴스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박초롱 기자님이 25년도 3월 13일 날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86% 인상되고요. 강남 일부 보유세 30%가 더 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이게 굉장히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거든요. 이게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높아져만 가면 서민들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가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90%에 맞춘다고, 단계적으로. 그게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공시지가를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정한다는 부분들이 이 시세랑 비교를 했을 때 시세를 맞춰준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는 이 시세하고는 괴리감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일단은 세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시지가를 건드리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서민들이야 뭐 공시지가가 올라가든 말든 뭐 그게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보유세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있거나 내가 여유가 있거나 뭐 위에 상위 1%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뭐 있는 돈 갖고 내시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월세 받아서 내셔도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갖고 있고 두 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민감하게 와닿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죠. 짧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거기에 뭐 10%도 안 되는 조건 같은 경우가 이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 신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고, 계속 연일 이렇게 터져요. 터지는데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뭐 이것도 상정시켜줘, 저것도 상정시켜줘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좀 답답해서 좀 많이 격양이 돼서 제가 목소리가 많이 격양이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 결정권자가 없는 거잖아요.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 이거는 뭐 누군가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세 물건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갱신요구권 지금 4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거주한다고 들어갔었으면은 뭐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고 4년 동안 있으면서 5%밖에 못 올린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근데
10년 동안에 너는 집을 전세를 줬으니까 팔지 마야. 그리고 꼭 갖고 있어야. 그리고 갖고 있어야 되면서 5%만 상향을 시킬 수 있어. 이러면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를 10년 동안 하실 것 같으면 임대인에 대한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주든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얘는 갱신요구권으로 계속 살 거야.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그러면 뭐 4년 후에 네가 매매할 거야. 그러면 매매에 대한 조건이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법을 공부한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실무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조금 아까 보셨듯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제한이 갑자기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2+2가 이제 2 플러스 뭐 5번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데미지가 덜한 거잖아요. 무제한보다는 나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면은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와닿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도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보유세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데, 왜 월급쟁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월급 들어오면서 바로 나간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데 내가 내야 될 보유세나 세금들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오너가 있어야지 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리가 되고 오너가 기존에 있어야지, 그래야 나라가 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라 걱정한다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을지언정 이의신청을 많이 해서 웬만치는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좀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잠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격앙돼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 링크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